최고위원으로 당선되신 김민석 최고위원께서 자주 선거 과정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더불어민주당은 당원 중심 정당으로 확고하게 전환되고 있기 때문에 여의도 중심의 개파라고 하는 것은 별로 큰 의미를 갖기 어렵게 됐습니다. 앞으로 당원 중심성이 좀 더 강화되고 나면 의원들끼리 이런저런 연구들, 모임들을 통해서 무슨 정치적 의사결정을 독점하거나 아니면 주로 의사결정을 주로 행사하는 그런 일들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사도 그렇고 좀 당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개파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크게 작동을 못할 거라서 그런 안배 측면도 뭐 배관시할 수는 없겠지만 가급적 역량 중심으로 인사를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한두 분만 더 받겠습니다. 네, 앞에. 안녕하세요, 대표님. 조선기즈 박지영 기자라고 합니다. 종부세, 금투세, 상속세 완화에 대해서 이제 꾸준히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번에 새롭게 당대표에 선출되시면서 앞으로 일을 어떻게 추진하실지 궁금하고 또 당내에 지금 이견이 있는 상태인데 이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실지가 궁금합니다. 네. 정책 현안에 대한 당내 이견은 건강한 정당이라는 증거입니다. 대개 정책을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면 당내 이견이 있고 그걸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텐데 또 나쁘게 보면 또 싸우는구나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은 김두관 후보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당연히 정책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무려 170명을 넘는 정당에서 언제나 어떤 정책에 대해서 똑같은 생각을 한다는 것도 현실적이지 않고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지도부가 결정하면 무조건 따르는 방식도 결코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초기 논의는 누구나 시작할 수 있고 초기 논의에서 찬성, 반대, 연기, 폐지, 심지어 강행 이런 여러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점들은 현재 상황 또 우리가 닥칠 미래에 예상되는 실상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최적의 안을 또 만들어내야 되겠죠. 뭐든지 한번 만들었다고 그게 영구불변의 진리는 아닌 것이고 필요에 따라 수정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세금 얘기가 나와서 한 말씀 좀 드리면 이 상속세 논쟁도 또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금투세나 종부세에 대해서는 이때까지 말씀 많이 드렸으니까 상속세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을 좀 드리면 저는 상속세 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세율을 인하하게 되면 중산층이든 서민이든 아니면 초부자든 똑같이 초고액을 상속받아도 세율이 떨어져서 상속세가 줄어들게 됩니다. 그건 초부자 감세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세금이 중산층을 어렵게 해서는 안 된다. 그 중산층 중에 예를 들면 서울에 집 한 채 가지고 있는데 갑자기 남편이 사망해서 상속을 받다 보니까 상속세가 일괄공제나 기초공제가 워낙 금액이 적어서 매덕 세금을 내지 않으면 그 집에서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한 예로 든다면 서울이 작년에 사망한 분 중에서 15%가 집 때문에 상속세를 냈다고 하는데 하여튼 그런 집 한 채 가지고 있다가 갑자기 가족이 사망했는데 가족들이 세금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야 된다 이런 상황을 막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세율은 건들 수 없고 배우자 공제, 일괄 공제 금액을 좀 조정하자. 지금 현재 일괄 공제 금액이 5억이고 배우자 공제액이 5억이라서 10억이 넘어가면 그 집값에 초과분에 대해서 세금을 한 40% 이렇게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집을 팔거나 쫓겨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런 불합리한 점들은 고치자. 일괄공제를 5억으로 정한 게 28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28년 전의 물가나 그 집값 이런 걸 고려해 보면 지금 현재 특히 수도권이나 대도시 이런 데 집값을 고려할 때 가족 중에 누군가가 사망했는데 상속세 때문에 그 집에서 쫓겨나는 그런 일들은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야 됩니다. 라는 점에서 일괄공제나 배우자 공제 액수를 좀 올리자, 이런 거는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 네, 전자신문 최기찬 기자입니다. 네, 연임 축하드립니다. 지금 연임도전 선언에서도 그렇고 김 대표 수락 연설에서도 그렇고 인공지능이나 과학기술 발전 투자를 좀 강조를 많이 하셨는데, 특히 이제 연임도전 기자회견에서 인공지능 등을 비롯한 미래 먹거리 육성을 위해서 당내 기구 설치 등도 좀 시사를 하신 바가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방향이 좀 정해졌는지, 그리고 좀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당 대표로 이제 재선되긴 했지만 당 운영을 또 제 마음대로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당에 이제 미래학자도 지금 들어와 있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각별히 관심 있는 분도 많아서 당에 아직은 명칭도 정하지 못했지만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 미래에 대한 비전이 좀 없다,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미래를 준비하는 일종의 기획위원회를 좀 실효적으로 제대로 좀 꾸려서 당의 정책이나 또 국정 비판 감시 활동에 활용해 볼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초안은 뭐 많이 검토는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하기는 좀 섣부르고 우리 최고위원 여러분들하고도 좀 기본적인 상의를 드린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우리 신화일보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신화일보 김민지입니다. 연임 축하드립니다. 수락 연설문을 보니까 지구당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170석을 갖고 있는 원내 의원들께는 조금 불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구당 부활에 대한 이견이 조금 예상되기도 합니다. 혹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지 구체적인 방안을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지구당 부활, 지구당이 폐지된 거는 뭐 아시는 것처럼 고비용 정치, 그러니까 지구당 운영에 돈이 많이 든다. 결국 정치 부정의 부정 정치 자금 문제에 근거가 되지 않냐라고 해서 폐지했습니다. 그런 좋은 측면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 보면 이미 성안에 들어간 즉 원내 당선된 국회의원 말고 그의 경쟁하는 상대한테는 기회를 완전히 박탈한 겁니다. 원내 국회의원은 정치 후원도 받고 정치 활동도 공식적으로 할 수 있고 더구나 보수까지 받는데 이 큰 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기에 도전하는 사람은 정치 후원도 못 받고 하다못해 지역 사무실도 못 내고 어떤 공식적 활동도 못하게 막고 있는 게 정치 기회 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을 일단 합니다. 좀 더 도전자들이 완전히 공평하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공정한 환경 속에서 경쟁할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하다는 게 첫째 이유고, 두 번째는 지금 민주당은 호남에서 석권을 했고 또 국민의힘은 영남에서 뭐 대구, 경북, 부산은 뭐 할 것 없이 거의 석권하다시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사실상의 일종의 지역 정당적 성격을 갖는 것이고, 이걸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나라 정치 발전이 상당히 제한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마침 한 대표도 명시적으로 약속했기 때문에 저는 한 입으로 두 말 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믿고 싶고, 우리 민주당도 저번 전당대회 때 제가 공약했던 것인데 여러 가지 이유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마찬가지로 그 약속을 하고 어떻게든지 관찰해서 정치적 기회의 공평성, 지역주의 극복에 단초를 좀 열어보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할 정치 개혁 과제는 많지만 서로 합의되는, 서로 이미 공언한 것들은 지금이라도
또 일부라도 실행하자라는 게, 또 빠르게 실행하자라는 게 제 입장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우리 일간 경기 우리 홍 기자님. 예, 안녕하세요. 축하드립니다. 대표님께서 오늘 김두관 후보가 대통령 4년 중임제와 다당제 등 개헌을 정견 발표문에 담았는데요. 이재명 대표님도 대선 당시에 공감하셨던 걸로 압니다. 이에 대한 대표님의 생각을 들려주시면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87 체제, 87 민주항쟁을 통해서 이 직선제 헌법을 쟁취했지만, 그게 사실은 당시에 중임제와 소위 7년 단임제를 절충하면서 어정쩡하게 나온 타협 아니었습니다. 지금 30여 년이 지났는데 그 체제는 사실 이제는 몸에 맞지 않는 옷이 된 것 같습니다. 뭐 대부분의 학자, 또 정치인들, 또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4년 중임제로 하되 국회의 권능이나 권한을 좀 확대하고 대통령의 권한을 좀 줄여서 재신임을 통해서 안정적 국정 또 책임 정치를 구현하자라는 게 대체적인 의견일 겁니다. 사실은 거의 다 의견이 모아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진행이 안 되는 것은 그 해당되는 시기마다 정치적 이해 득실이 다르기 때문에 합의에 이르지 못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대선 때 약속했고, 제가 당선이 됐더라면 실제로 집행했을 것인데, 그러나 지금은 현실이 되지 못하고 있어서 앞으로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근데 지금 이 얘기를 전면에 내세워서 얘기한다고 한들 현실적인 합의가 될 가능성은 희박하고 괜히 정쟁 소요 요소만 될 것 같아서 좀 단계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선거가 있을 때마다 하나씩 합의되는 거 하나씩 하는 거죠. 예를 들면 5.18 정신, 광주 정신을 헌법 전문에 담는 거, 국민의힘이 가끔씩 딴 얘기를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말로는 선거 때마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런 것들은 선거할 때마다 하나씩 고쳐서 넣을 수도 있고, 합의되는 것만 부분적으로 개헌을 해 나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이 권력 구조에 관한 거는 이해관계가 너무 첨예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몇 년 후 또는 뭐 몇 기가 지난 후부터 시행하는 조건으로 지금 개헌을 해 놓는 게 현실적인 방안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저 일어서서 손 드신 우리 기자님 질문 마지막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뉴스토마토 김진영입니다. 먼저 연임을 축하드리고요. 오늘 조국혁신당에서 이제 축하 인사 전하면서 원내 교섭단체 완화 요청을 한 번 더 주셨어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짧게 의견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뭐 기본적으로 교섭단체 완화가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정치라고 하는 게 현실이어서 제 개인적인 뜻대로만 움직이는 건 아닌데 저희도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